지금 두 번째 촬영이에요. 어쩐지 한 번에 찍는다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짠어자입니다. 평소에 제가 온라인에서 옷을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냐,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뭐 어쩜 그렇게 괜찮은 거를 사올 수가 있냐, 내가 봤을 때는 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등등 이런 다양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쇼핑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체득한 습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내 돈 아끼기예요. 교환비, 반품비 아끼고 한 큐에 내가 원하는 거 딱 집어내는 것도 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상세하게 가보시죠. 스타트! 먼저 첫 번째로 큰 화면으로 보기입니다. 핸드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세요. 요즘 쇼핑 앱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고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쓱쓱 이렇게 보시다가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쇼핑 고수들은 그렇게 사도 성공해요. 근데 우리 쇼핑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컴퓨터를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보통 한 70%는 걸러지거든요. 큰 화면으로 봐야지 작은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재질 같은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이 옷의 허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난 지금 이 폰으로밖에 못 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확대하셔서 재질 같은 것들 더 상세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제품부터 보기입니다. 처음 본다면, 오랜만에 본다면 베스트 제품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 베스트 제품을 가장 먼저 보는 이유가 이 집의 주력 상품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베스트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다면 이 집의 다른 상품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들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시간 절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재질 살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온라인 쇼핑하면서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일단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보지 않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상세 사진부터 가장 먼저 봐요. 이게 만약에 별로면은 바로 넘겨버리고 다음 제품부터 볼 수 있는 내 시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만약에 상세 컷도 괜찮았다 싶으면은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햇빛 컷을 위주로 봅니다. 자연광이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정직하거든요. 어떤 데는 도대체 이거 무슨 자신감으로 자연광을 찍어놓은 거지? 하는 사진도 덜어 있었어요. 자연광에서 보면은 인공 조명들이 좀 해결해주던 그런 부분들이 다 싹 거치고 정말 자세한 재질감들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자연광 컷이 없다 하시면은 포토 리뷰로 내려가서 다른 고객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많이 보는데요. 내 집에, 내 방에 있는 그 형광등 바로 밑에서 일반 카메라로 탁탁 찍어서 올려주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 사진,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자연광 사진, 그리고 그 다음에 포토 리뷰를 봤는데 좀 별로네, 좀 실망이네 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실패를 할 확률이 낮아지죠. 다음 네 번째로 컬러 살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컬러가 있으면 차라리 어두운 컬러로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보통 한 60~70%의 확률로 좀 더 밝은 컬러일수록 좀 더 그 저렴한 티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렴할수록 어두운 컬러를 먼저 초이스를 해보시고 좀 괜찮네 하시면 그때 이제 밝은 컬러를 더 추가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더 예쁜 컬러를 모델을 입혀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장애가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에요. 내가 사장이라고 쳐도 제일 예쁜 컬러를 모델 언니를 입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예쁘고 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모델 언니가 입고 있는 컬러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연령대 살피기. 그러니까 연령대는 왜 살펴야 되냐면요, 이게 사이즈 때문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런 게 약간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살짝 미묘하게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집의 연령대가 어떻게 타겟팅이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10대를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S보다 조금 더 작은 S일 수 있어요. 사이즈 실패를 줄이시려면 후기를 잘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후기가 0개인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모델의 연령대를 대충 파악을 하시고요. 이 전체 브랜드에 뭔가 추구하는 그 타겟팅하는 연령대가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실패 없이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벌써 땡땡 이런 거 안 됨. 무슨 얘기냐면 벌써 무릎이 나와 있다, 벌써 주름이 접힌다, 벌써 늘어나 있다, 보풀이 나 있다, 이런 거 안 됨. 보통은 그러니까 쇼핑 꿀팁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은근히 이거 우리가 살 때 좀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분명히 1년 입은 거 아니고 그때 그 피팅하려고 딱 입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한 4-5시간째 입고 있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보풀이 나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관리해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일 텐데 그 주름, 무릎, 보풀 이런 거는 우리가 샀을 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요새는 뭐 옷 퀄리티들이 뭐 옛날 같지 않아요.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다 옷들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렴한 거, 좀 가성비 좋은 거 찾을 때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센스가 필요한 순간들이 조금 있거든요. 7번째, 옷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편리하긴 해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재질, 원단 이런 거 막 연구해가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알고 있으면 편리한 지식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니트 치마네? 그러면 니트니까 좀 늘어날 위험이 있으니 한 반 사이즈 정도 작게 사자 라든지, 아니면 핀턱 슬랙스네? 핀턱 슬랙스는 워낙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탁 퍼지는 느낌이고 허리에 걸치는 바지다 보니까 조금 한 반 사이즈 정도 작게 사도 괜찮겠다. 약간 요런 지식들,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리해지는 그런 구매 상식이 조금은 있으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따지고 사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반품 많이 하고 아직도 교환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조금이나마 기억이 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 피은 안녕.